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예전에는 60이면 은퇴한 후 그동안 미뤄놨던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는 게 우리 모두의 꿈이었죠. 그러다가 IMF 이후에는 60까지는커녕 50까지라도 일했으면 좋겠다가 꿈이 됐고요. 지금은 얼마를 버느냐와 상관없이 되도록 오랫동안 일했으면 좋겠다가 꿈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김영하 작가는 많은 돈을 벌거나 명예를 쌓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천부적으로 주어진 감각들을 최대한 활용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게 느끼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능과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더 많은 일을 오랜 시간 해야 하는 것, 시니어들의 숙제가 됐는데요.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는 65세 정년 연장에 관한 생생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 주제는 어떻게 하면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시작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샵 094 우물정 094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나눠주세요. 2019년 6월 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자존감은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유용한 자원인가에 대한 자기 효능감, 내 인생을 내가 움직이고 있느냐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 그리고 자기 안정감이 자존감을 형성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직장을 은퇴하고 나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잃기 쉽습니다. 수명이 늘어난 상황 속에서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을 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또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는 65세 정년 연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샵 094 우물정 094호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 토론하는 가운데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자유기업원 최승로 원장,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김성희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만나신 적이 있으시죠?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자주 만났습니다. 토론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네. 네.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여러 번 하실 때 토론의 강도가 셌습니까? 아니면 수다 정도의 수준이었습니까? 제가 그걸 좀 알고 진행하려고요. 상당히 격렬했었죠. 그럼 제가 긴장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긴장하십시오. 근데 김성희 교수님은 저희 생생경제에서 여러 번 같이 토론을 하셔서 저희 프로그램 컨셉을 잘 아세요. 저희는 이제 웃자고 하는 토론이어서 원장님 조금 웃으시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입모양은 안 웃고 계신데요, 지금. 그럼 조금 더 웃을게요. 대학 동기라서. 예. 아, 그러세요. 예. 두 분이 같이 학창 시절을 보내셨어요? 예, 같은 과에. 예. 아니, 그럼 지금은 두 분이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진영이 전혀 다르시잖아요. 대학교 때도 그러셨어요? 벌써 언제적입니까? 벌써 한 20년, 네. 30년인가요? 예, 네. 그 전이니까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서로. 그 당시와는 또 많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럼 예. 그때는 비슷하셨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20대 같이 여러 주제를 토론했지만, 그 20대에 갖는 생각은 대체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회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네. 또 세상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 서로 같이 나누고 그랬죠. 소장님은요? 대학원 다닐 때부터 주류경제학 하셨고, 저 원장님. 저는 비주류경제학 했습니다. 그럼 누가 변한 거예요? 20대에서는 비슷했는데. 20대가 격동의 시기니까 제가 쭉 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쭉 간 거고, 그러면 원장님은 철이 든 거고, 우리 소장님은 철이 안 든 걸로 할까요? 자, 이 양쪽 진영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사회의 경제를 바라보는 분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 두 분이 정년 연장에 대해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있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샵 094 우물정 0945로 또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하기 앞서서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최승민 원장님, 늙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네, 꿈을 갖는 것입니다. 꿈을 갖는 겁니까? 네. 꿈을 가져도 꿈을 펼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한다라는 개념을요, 레이버라는 개념도 있지만 워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홈워크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노동이라는 관점, 네. 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복잡한데 내가 평생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다. 네. 아니면 새로운 취미를 갖고 될 수 싶다.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일이기도 하고 네. 또 그것이 조금 깊숙해지면 돈벌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호기심 있게 바라본다면요. 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뭔가 좀 잃어보고 싶다. 저건 좀 재밌는 거 아니야? 라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다 뭔가 해볼 만한 것들이에요. 네. 자, 최 원장님은 늙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을 꿈을 갖는 일이라고 하셨고요. 우리 김 소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 죽는 방법도 하나 있는데, 그건 슬픈 얘기니까. 네. 예, 건강하게 네. 오래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네. 예, 몸의 건강도 그렇고, 정신적인, 심리적인 건강도 네. 잘 유지하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거. 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그러면 우리 김 소장님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저는, 사실 일을 하는 방법이 좀 전에 최 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다양하니까. 창조적인 일, 네. 또 남을 돕는 일, 이런 일도 있으니까요. 꼭 자본주의에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일만 네.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폭넓은 일의 관점에서는 죽을 때까지? 생활의 대부분을 일하는 데 쓰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은 그렇게 네.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교감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기획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것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원장님은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죠. 죽을 때까지.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기가 네.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그냥 가면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던 레이버든 워크든 어쨌건 우리 모두에게는 되도록이면 오랜 시간까지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도 좀 제도적인 장치가 돼야 되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는 거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선진국의 경우에 지금 정년이 어떻습니까? 우리 김성현 소장님? 예, 정년이 없는 나라도 있고요. 없는 나라도 있고요. 예, 미국, 영국 같은 나라들은 없는데, 네. 그건 일시해고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년 보장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서 그렇고요. 일본은 이제 70세로 연장을 추진 중이죠. 60세에서 65세로 늘렸다가 네. 임금 피크제가 동반돼서 임금을 깎으면서 가는 것이었긴 하지만 그런데 70세까지 연장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을 우리가 더 빨리 추월하고 있어서 네. 우리의 경우도 정년 사회보장제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어서 정년 연장이라는 해법을 불가피하게 꺼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지 사실은 좀 다르게 할 방법은 없는지. 다르게 할 방법. 예전에 생생경제 나왔을 때 비정규 얘기를 하다가 네. 중고령층, 노년층 평생 가늘고 길게 일하라고 하는 네. 사회가 보장해주지 않는 그 방식으로 평생 일하는 것이 이게 강제노동이거든요. 자발적인 노동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긍정적인 의미의 자기 실현의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생계에 쫓겨서 하는 네. 노동을 평생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년이 없는 나라처럼 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4.5정 5.6도처럼 중간에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방법이 네. 또 횡행할까 봐 네. 지금 정년 연장 논의에서 고민하는 문제와 정반대의 양상이 벌어질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배경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년 연장을 이야기하는 게 정부가 사실 사회복지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를 책임지지 못하니까
노인 정년 연장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온 거다. 이렇게 그것도 배경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 이런 말씀에 대해서요. 만약에 사회보장 기능을 우리가 정년 연장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기업이 복지기관이 되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것은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일하는 거에서 또 보람도 갖지만 또 이왕이면 또 급여도 받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거고 복지는 정부가 하는 거죠. 네. 노인층에서 생활이 어렵다. 그럼 우리가 노인수당이라든가 기초수당 뭐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연금 복지 정책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업이 월급으로 복지를 해라? 그런 곳은 없죠. 그래서 복지는 복지고 일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섞어서 강제로 몇 살까지 일하게 해라.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죠. 지금 두 분이 마음이 급하셔서 그런지 벌써 두 분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뒤에 지금 점차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배경을 조금 분석을 두 분께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 상황이 정년 연장을 논할 타이밍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의 시각이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지금 정년 연장을 끌려는 건 참 무책임하다. 무책임하다. 국민의 생각을 해야 되는 정부가 소수 노동에 우리가 이제 귀족노조라고 불리는데 그 50대 이상의 근로자들이 대부분 생산성이 이제 떨어지는데 이 정년 연장을 강제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연봉 서열 연봉제보다는 자연스럽게 재직 기간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성에 비해서 임금을 과하게 받는 기간이 한 10년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50세부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10년 동안을 강제로 급여를 주게 하는 제도의 폐해가 정년 연장을 법제로 강제하다 보니까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청년 일자리까지도 위협을 받았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국민 경제를 생각 안 하고 귀족 노조로 불리우는 소수 그러한 노동층의 요구,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하는 식으로 이 정책을 또 시행하겠다고 나서면 그건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소수 노동자들, 소위 지금 우리 원장님 표현대로 하자면 귀족 노조들의 주장에 의해 이렇게 법제화하려는 거는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다라고 원장님 말씀하셨어요. 원장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년 연장이 골고루 모두에게 좋은 혜택을 주지 않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 그 원인이 귀족노조에 있다라는 분석 빼고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 훨씬 더 가진 사람들이 더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는 심각한 문제라서 그것이 비단 노동해서 소득을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자의 문제이고 전문적인 고소득자들이 세금 탈루나 이렇게 이런 문제들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상황은 인구 추이로 보면 심각하다라는 사실이 맞기는 맞죠. 예. 그래서 15세, 64세 사이의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 그러는데 그 인구가 매년 30만 명씩 줄어든다. 이번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 보는 학생들 숫자도 급격하게 줄었잖아요. 45만 명으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노인 부양비가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노령 인구를 부양하는 비율이 곧 지금 20.4명인데 그것이 점점 13. 이게 점점 늘어날 것이다. 네.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을 동원해야 되느냐 하는데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업도 부담하고 사회재정 지출을 통해서 정부도 부담을 하고 노동 일하는 사람들도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소희 오랫동안 일해야 되니까. 네, 지금 김 소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최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어떤 소수 노동자들에 의한 주장이 아니라 사회적 배경이 정년 연장을 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고령화 문제하고 이 정년 연장 문제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해야 한다. 왜냐하면 네.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정부 재정 지출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초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령자 혜택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제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노령 인구, 노인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노령의 연령을 좀 높이자. 이런 논의도 있죠. 네. 그런데 반면 정년 연장은 그와 상당히 무관한 주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강제로 일할 수 있도록 몇 살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마치 그 나이 많은 사람을 억지로 고용시켜 놓으면 네. 노인 문제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전혀 그게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지 문제는 정부가 알아서 하고요. 일하는 분야에서는 얼마든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현진 선수가 야구 잘하잖아요. 네. 그러면 유현진 선수가 60세까지 공 던지면 좋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강제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네네.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생산 현장이든 지식 현장이든요. 사람마다 그 일을 잘하는 연령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나이보다 조금 더 많아지면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죠. 어떠냐면 그냥 갈수록 계속 임금만 높아져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게 그 직장이든 프로야구든 어디든 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적당한 시기에 후배들한테 길을 터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억지로 내가 붙잡고 있겠다. 법으로 강제해서. 이건 좀 솔직히 욕심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에도 요구할 수 없는 거다, 정부가. 그렇죠. 정부가 거죠. 그 사람들을 억지로 고용하고 싶으면 복지 정부가 차원에서 해결을 복지 차원에서 해줘야지. 해결하든가 아니면 월급을 주라 이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정년 이상을 고용하겠다. 네. 그러면 그 월급도 다 정부가 줘야죠, 사실은. 그 원장님, 저희가 원래는 60세로 정년을 연장한 게 지금 불과 2년 5개월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공약이었죠. 예. 그때도 같은 입장이셨습니까? 그럼요. 만 60세 연장도. 그건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거죠. 그 당시에 60세도 그 당시에는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임금 피크제. 네. 예를 들어서 임금이 이제 50세 이상 넘어가면 생산성 떨어지면 임금도 같이 낮추자. 그걸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하는 척 하다가 네. 슬그머니 임금 피크제는 하는 척하다 점점 없애고 나중에 노조들이 힘이 세니까 생산 현장에서 임금 피크제가 다 무력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그 임금 피크제라는 논의를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소장님? 뭐 공공 부문에는 제 주변 사람이 저보다 조금 나이 든 사람들이 별로 임피제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정년을 2, 3년 앞두고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서 집에서 쉬면서 임금의 그 기본 임금만 받는 그런 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 기업에서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가 같이 가지는 않고 있는 현실입니까? 임금 피크제 도입한 데가 정년 연장하는데 그 연장의 조건으로 달았는데 네. 적용하는 데와 적용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겠죠. 기업들 그게 노동자의 요구 때문에만이 아니라 네. 기업이 필요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정년을 의무 조항으로 아예 60세로 바꿨잖아요. 강제했죠. 강제했잖아요. 예, 의무 조항을 박근혜 정부 때 이거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다른 노동개혁 하려고 주고받기로 한 측면도 있고 박근혜 정부 공약의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 그럴 때 여성이나 노령 인구를 많이 노동시장에 들여오면 고용률은 높여질 수 있거든요. 네.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무조건 쓴 거죠. 그런 방법으로 썼는데 임금 피크제와 함께 도입되는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를 일본의 사례를 따라서 했는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60세 정년인데 공적연금은 65세에 수령을 합니다. 가진 재산이 없거나 저축해놓은 돈이 없으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 쓰거나 대부분 없죠. 예, 그렇게 되면 5년의 공백기가 생긴다라는 문제 때문에 이거를 사회보장 지출로 감당하기에는 안 되고 우리나라 안 그래도 노년 그 빈곤 비율은 OECD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자살률도 3배 이상이 되잖아요.
압도적인 일인데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이 문제를 계속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정년 연장 카드를 좀 꺼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다. 그래서 아까 사회보장 지출로 해결을 하기에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방법이 뭐겠냐. 정년 연장의 방법으로 충분히 60세 이상도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네. 뭐 그런 요새는 뭐 기력이 다 팔팔하죠. 65세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점진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것과 함께 정년 연장도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60세, 65세 가파르게 가고 있는 것은 네. 사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도 원장님이 지적에 동의는 하시는 거네요. 그 배경에. 그러니까 이 복지 차원에서 지금 정년 연장 카드를 들고 나온 거다. 근데 이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임금 피크제도 강제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피크제를 강제화했으면 의무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이 정년 연장의 폐해가 크질 않았어요. 기업의 부담이 크지 아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네. 청년 실업이 지금 고용 절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를 했으면 일본처럼 어느 정도 스무드하게 부드럽게 연착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은 임금대로 받겠다. 네. 생산성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정년 연장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금 피크제는 무력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금 피크제를 먼저 강제로 하고 그리고 나서 정년 연장을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복지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 정년 연장의 혜택은 다 누구한테 가냐면요. 귀족 노조라고 불리는 대기업하고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반 사람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40대 이미 다 은퇴해요. 그분들한테 무슨 정년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노조가 센 아니면 공무원 뭐 이런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것이 마치 일반 국민의 복지 혜택인 것처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분들은 이미 노후 대책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고 임금도 엄청나게 높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노후 대책 안 했으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노후 대책을 했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복지 혜택으로 임금도 지금 엄청나게 높은데 그거를 앞으로 몇 년 더 받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억지 주장을 하게 되면 이건 복지 정책이 아니라 몰아주기죠.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이제 전반적인 그림을 놓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숫자가 많이 잡아도 20%를 넘지 않습니다. 15% 정도를 넓게 잡으면 15% 정도 잡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죠. 이미 노동시장에서 교섭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더 무슨 제도가 바뀌면 혜택을 더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혜택 보라고 만든 게 아니라 소득의 공백 지점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라도 만들어서 노후소득을 벌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국민연금 지급식이 늦춰버렸잖아요. 안 늦췄으면 모르겠는데 국민연금 고갈된다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 2057년에 벌어질 일을 사실 그것도 공포 마케팅의 경향이 좀 있는데요. 지나치게 현재 추세가 그대로 갈 때 가는 건데 네. 옛날에 뭐 자식 4-5명 낳았던 거랑 지금 상황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20-30년 사이에 상전벽해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85%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공적연금 지급시기를 앞당기면 국민연금 고갈되고 이러니까 지급시기 늦춰버렸는데 그러면 5년의 공백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서 네. 노후소득을 벌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고용률은 나쁜 거죠. OECD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서라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내몰고 있는 중인데 네. 그러나 그게 사회보장제도를 늘리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이걸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고민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노령 빈곤을 위해서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85%의 보통 사람들, 그 노년 계층이죠. 그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년 연장으로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재교육이라든가
또는 그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산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근데 최저임금이 지금 연간 한 1,000만 원이 훨씬 넘게 지불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또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분들의 생산성을 높여서 최저임금보다 더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를 가려면 어느 정도의 그 재취업을 위한 교육, 재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돼야겠죠. 네. 그리고 물론 다양한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다 우리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배경과 환경은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정년 연장을 한다면 하는 것과 함께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되는 제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두 분이 그 부분은 좀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로요. 8824님도 공무원 공기업부터 임금 피크제 해야죠. 보내주셨고요. 5284님은 저희 회사는 임금 피크제 실시하고 있어서 60세부터 계약직으로 인한 페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39님은 인간이 세상에 와서 25년 배우고 35년 일했으면 나머지 시간 좀 즐기고 쉬면서 세상 떠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이러고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현실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사실 과거에 프랑스에서 정년 연장에 반대해서 노동계가 시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요구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본도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일본도 자세히 보면 정년 연장을 하려는 게 사실은 기업계 요구가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사람이 부족하니까 나이 먹은 사람도 일할 수 있게 좀 하자 이런 차원인 것이죠.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숙령된 그 시니어들이 없어서 숙련공이 워낙 부족해서 지금 65세인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노동계 요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에서 사람이 부족하니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늘려보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생산성에 비해서 월등 임금 많이 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정년 연장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독일과 이제 프랑스가 그 사실 청년 문제 푸는데 조기 퇴직을 통해서 사실 청년 고용을 늘리는 방법을 썼고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련공이 빨리 퇴장한다라는 문제 때문에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오는데 이제 사용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나오죠. 이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왜 노동자들은 우리나라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독일과 프랑스에는 조기 퇴직을 요구를 했을까 하는 건데 돈과 여가가 두 가지가 다 같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할 때는 선택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가를 즐길 만한 충분한 생활에 밑바탕이 되는 소득이 뒷받침해 줄 때 사회보장제도로 그게 보장이 될 때는 그런 여가를 선택하는 거죠. 누가 지금 이렇게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자,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생토론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대 때 두 분은 아마 이 정년 연장에 대해 토론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 날이 왔습니다.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2부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인턴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정년 연장과 관련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창업 1년 반 만에 직원 220명의 성공 신화를 이룬 30세 여성 CEO 줄스와 수십 년 직장 생활에서 비롯된 노하우와 나이만큼 풍부한 인생 경험이 무기인 만능 70세의 벤입니다. 벤은 퇴직 후 많은 일을 도전했지만 늘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에 오히려 더 바쁜 삶을 보냈어요. 요가, 요리, 화초 재배, 중국어도 배우러 다녔고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봤죠. 난 그저 내 삶에 난 구멍을 채우고 싶어요. 최대한 빨리요. 처음 벤이 인턴이란 이름으로 사무실에 등장한 날 스물 비서는 깜짝 놀라죠. 벤 휘테커인데 대표님 면담 있어요? 인턴 만나시기로 했는데? 네, 그게 접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0이요. 그쪽은? 24살이요. 일하느라 폭삭 늙었죠? 어르신은 그럴 일 없겠네요. 죄송해요.
30살 사장 줄스도 70세 인턴 비서를 보며 기가 차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사장 갑질을 하는 줄스. 70세 인턴 벤이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줄스 대표님, 벤입니다. 새 인턴이죠. 선생님도 이 상황이 웃기시죠? 안 웃기면 이상한 거죠. 정장 안 입으셔도 돼요. 난 정장이 편한데 괜찮겠죠? 그럼요. 눈에도 잘 띄고 좋죠? 근데 옷으로 튀실 필요는 없어요. 닫아둘까요? 아니면 열어둘까요? 상관없어요. 열어두세요. 곧 제 변덕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기대하죠. 많은 일을 함께하며 30살 CEO 줄리는 시니어 비서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일뿐 아니라 삶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표님은 회사와 가족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죠. 분명 스트레스가 심할 거예요. 1년 반 전엔 혼자 창업해서 직원 220명의 회사를 키운 게 누군지 잊지 마세요. 솔직히 덕분에 차분해지고 자신감도 생겨요. 제게 꼭 필요한 거죠. 아시겠지만.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 사회에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일지 모릅니다. 결국 어떻게 어울려 함께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영화 인턴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정년 연장 관련된 토론 자유기업원 최승룡 원장 그리고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김성회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보셨어요, 두 분? 네, 봤습니다. 네. 특별히 이 영화를 위해 열연을 해주신 남자 주인공은 출발새 아침의 김호성 앵커고요. 1인 2역을 해준 여자 주인공은 출발새 아침의 담당 PD입니다. 방송 직전 10분 전에 저한테 붙들려가지고 두 분이서 연기력 괜찮죠? 네, 괜찮았는데 나이가 거꾸로 된 것 같아서 느낌이 좀 안 살았습니다. 네. 30살 여자가 더 나이가 좀 들어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신뢰의 말씀. 아니요. 저도 감독으로서 그 부분이 조금 여자 주인공의 연기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자, 그럼 원장님, 이 영화 보셨는데 네. 이 영화가 현실 속에서 가능할까요? 가능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대한민국 기업 안에서. 현장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하는 직장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계층화돼 있고 분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러한 것은 좀 드물고요. 네. 한국 사회가 아무래도 나이에 따라서 차별하는 경향이 심하고 나이에 따라서 직무나 직급을 정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네. 저런 영화 같은 스토리는 좀처럼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오히려 정년 연장이 되면은 더 혼란스러운 지금 말씀하셨던 한국 기업 내 문화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겠네요. 기업 내에서. 그렇죠? 저는 정년 연장에 사실은 정년 폐지 론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이에 따라 차별할 이유가 없어요. 신입 직원도 60세면 어떻고 80세면 어떻습니까? 신입 직원과 20대와 80대를 나이로 차별해서 사람을 뽑을 필요는 없죠. 네. 그 사람이 얼마큼 잘하느냐죠. 그거 역시 개인의 능력에 따라 기업의 자유를 맡길 일이다. 그렇죠. 네. 자, 우리 김성희 소장님, 이 영화 같은 일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정년 연장하면? 네, 로버트 드니로가 얼마를 받고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받았죠. 조금 받았죠. 이분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으니까 일이었으니까. 예, 자기의 식견과 경험을 그렇죠. 좋은 데 썼으면 하는 바람. 이런 것이 이제 통용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사실 곱게 늙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겠죠. 우아하게 나이 들 수 있는. 우리 미국도 양극화 심각하다지만 백인들 중심이지만 어쨌든 자원봉사 활동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민자들 와도 영어 가르쳐주고 학교 적응 도와주고 이런 일을 다 노인들이 많이 하시죠. 이런 일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후소득이 보장이 되고 좋은 일을 하고 식견과 경험을 후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그림을 네. 하고 우리는 노년의 풍경은 살 풍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노소득도 없고 자식들한테 기대기도 힘들고 또 뒷거리만한 기초노령연금 많이 늘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걸로는 사실 생계를 감당할 수 없어서 폐지를 줍는 분도 있고 하여튼
네. 공공근로가 있으면 그 일에 뛰어들거나 또 단순 노무적인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근데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또 있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가 동남아나 아프리카 이런 후진국에 가보면은 정년 퇴직을 하시고 현장에서는 우리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의 노하우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네. 기업을 지도하고 일하고 또 어느 정도 소득도 얻고 하는 그런 만족스러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역시 고등교육을 받고 보통 네. 본인의 기술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택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기업 정년을 없애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 한다. 그 좋은 얘기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위해 좀 우리 노동시장에서 선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누구나 이무작 인생을 살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그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정년 50세, 60세, 70세 별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30년, 50년을 또 살아야 돼요. 네. 그렇다면 내가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 그러니까 내가 평생 일할 것을 이제는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그런 자세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아예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네, 생각하는 그렇죠. 패러다임을. 네, 시장님. 예, 전 층을 나눠서 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15% 고위직이나 전문직이나 뭐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년이 없어요, 지금. 대학 교수 가장 길고 65세, 네. 변호사, 뭐 의사 정년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정년 연장의 혜택이 상대적인 뭐 고임금 계층에게 집중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게 중간 임금 수준의 사람들이 그 충분히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선택지로서 주면 되죠. 일본이 하는 방식이 65세, 70세 선택하게 하는 거거든요. 60세 가서도 65세로 연장할 때도 60세에서 임금 피크제로 들어가서 65세까지 일할지 60세에 네. 퇴직을 할지 60세에 퇴직하면 어느 정도의 공적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중간임금 네. 수준에는 그렇게 하고 저임금 수준에는 사회보장 제도의 강화를 통해서 사실은 노동소득을 통해 의존해서 생계를 벌충하려고 하는 욕구 자체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렇게 계층별로 다양한 제도를 같이 설계해서 네. 정년 연장만 툭 던질 게 아니라 앞으로 사회보장 지출의 앞으로의 변화의 배경과 이런 것을 다 같이 설계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도 기업에게 자유로 맡기고 노조와 자율협약을 통해 정하게 해야 한다. 아까 초반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 있으세요? 뭐 어떤 식으로 실현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 정년제를 하는데 우리가 아주 규제가 강한 거예요. 뭐냐면 2년 이상 고용을 하면 네. 정규직이 되고요. 정규직은 60세까지 보장한다. 뭐 이런 아주 심플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프로야구만 보더라도요. 이 고용기한 계약 기간이 다양하잖아요. 네. 예, 뭐 7년 계약하는 분들도 있고 뭐 FA 시장에서 또 계약 기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2년으로 고용을 할지 10년으로 할지 50세까지 할지 다양한 계약 기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시간을 또 오후만 탄력적으로 오후만 일하는 사람 네. 또는 뭐 1년 중에 5달만 일하는 사람 뭐 다양한 고용 계약 기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방식의 여유를 주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요. 훨씬 더 나이 들었든 젊었든 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뭐 2년 정규직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 단순한 프레임으로 단순한 방식으로 이 고용계약 기간을 규제하고 법제화해 놓다 보니까 정말 그 안에 들어가려고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거기 못 들어가서 정말 화나는 사람들과 이런 어떻게 보면 다 모두가 피해자고 패자가 돼버리는 그러한 상태죠.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놔두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시켜야 된다는 그럼요. 계약 기간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자율권을 줘야죠. 네. 우리가 결혼할 때도 결혼에 뭐 그렇게 많은 제약을 두지 않잖아요. 많은 제약을 주죠. 물론 결혼할 때보다는 이혼할 때 제약을 많이 두잖아요. 그렇네요. 네. 생각해 보시면 이혼은 뭐 허가받아서 이혼할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근데 심지어 숙려기간이죠. 예를 들어서 결혼도 60세 이전엔 이혼 못한다. 네. 이런 제약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60세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고용계약 기간에 둔다는 것 자체가 좀 지나친 간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기업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면도 있지만, 예, 우리가 이제 워낙 우리나라의 제도만 왔다 하면 이상하게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리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게 우리나라 이제 정년 연장을 마냥 없앤다. 정년을 아예 없앤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금도 40, 50대 명예퇴직 50 넘으면 계속 다니면 도둑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네. 중도퇴직이 횡행한 나라에 비정규직 넘쳐나는 나라에서 사실 정년 연장이 정년이 없애는 것이 굉장히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기업이 좀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최악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네, 이미 네. 그렇게 벌어져서 우리 노동시장 문제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거 네.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정년을 없앤다. 그걸 좀 규제를 푼다.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대처하기에는 아직 불가능할 것 우리나라의 같습니다. 상황이. 우리는 기업의 선의를 믿기에는 아직 기업들이 보여준 게 없다. 네. 근데 그건 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제 정년 은퇴 연령이 49세에서 51세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어떤 시점하고 맞물리냐면 임금과 생산성이 같이 가다가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임금만 높아지는 나이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든 생산 현장에서는 이 사람 쓰는 것보다 젊은 사람 쓰면 훨씬 낫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네. 내 그것도 생산성, 상생이다. 생산성만큼만 받으면 기업이 굳이 네. 고용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죠. 네. 또 이왕이면은 생각해 보세요. 임금 좀 더 많이 주더라도 숙련된 사람 쓰죠. 그런데 생산성보다 더 받겠다고 자꾸 하니까 네.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디에 선의를 기대해야 됩니까? 연금급은 기업에게 최악의 제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표현대로라면 생산성이 높을 때 낮은 임금으로 고용했죠. 자, 지금 밖에서 끊어야 된다 그래서요. 두 분을 다시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20대 청년 때의 그 열렬한 토론 현장인 것 같아요.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4039님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정년 연장하면 청년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하셨는데 우리 사실 이 얘기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음에 저희가 기회를 꼭 마련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동기였다네요. 몰랐네요.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김성희 소장님, 자유기업원 최승룡 원장님과 함께 생생토론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